네, 조기 대선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테마주의 이제 흐름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뭐 인물 테마주라든지 조금 어이없게 엮였었던 테마주는 줄줄이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는 테마주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코나아이는 이재명 정책 테마주의 거의 대장격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이 확정이 되자마자 이제 급등하면서 상각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나이가 어떤 종목인지, 어떤 정책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볼게요. 어차피 이제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이제 코나이가 지역화폐 관련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나온 언급을 보면 일단은 그 내수 회복이 중요하잖아요. 국내 경기 위축이 좀 심각하니까. 그래서 추경이 이제 이루어질 건데 추경의 규모도 엄청나게 클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최근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추경이 무려 30조 원. 네, 정말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역 화폐 속도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임 후에 첫 행정명령으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 TF 구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이니까 비상한 조치들이 상당히 좀 나오겠죠. 경제 회생 정책이 뭐가 있는지를 빠르게 하겠다. 근데 핵심은 추경 편성.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제 부양책을 시행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려면 기존에 있는 예산만 갖고는 안 되겠죠.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이 될 건데 30조 원 플러스 알파 굉장한 대규모의 편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3년 연속 세수 결손 상당히 좀 재정적으로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현재는 그 대규모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지금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약했던 게 뭐예요?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이에요. 통상 지역화폐는 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차액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예산으로 메웁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아주 직접적인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에 좀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호텔 경제론이란 게 있잖아요. 그 호텔에 뭐 예약금 10만 원을 뭐 맡기고 나중에 취소해도 경제가 돈다. 그러니까 그런 관념으로 봤을 때 일단은 돈이 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정책들도 이렇게 돈을 돌리기 위한 정책, 직접적인 돈의 투입이 되는 정책,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좋게 말하면 뭐 당장 일단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종목에 끼치는 영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뭐 25만 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화폐는 반드시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코나이의 현재 급등이 근거가 없는 테마성 급등은 아니다. 근데 충분히 의미가 있는 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온누리 상품권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이 할인도 많이 되고 환급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화폐까지 가산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뭐 단기적으로라도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한 이슈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역화폐 확대 공약이 실현될까? 코나이가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부분인데 코나이가 왜 핵심 종목으로 부각이 되냐? 이유는 이거죠. 코나이는 결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지역화폐와 코나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지역화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장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역화폐 관련주로 꼽히는 쿠콘이나 웹캐시도 있기는 하지만 상승폭이 코나이보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코나이 관련주는 지역화폐 관련주는 코나아이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선관위가 공개한 10대 공약 하위 조항을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가 담긴 바 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어찌되었던 간에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역 화폐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코나아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가장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검색이나 뭐 기업 리포트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돼요. 기사나. 근데 그 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About Universe Product IRPR 그 다음에 채용 관련된 부분이니까 프로덕트를 봐야겠죠. 프로덕트에 보시면 결제, 디지털 인증, 모빌리티, 블록체인. 근데 여기가 이제 지역 화폐 관련된 코나 카드 핵심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충전형 체크카드, 코나 카드, 선불 카드입니다.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해도 충전해서 쓰는 방식일 가능성이 뭐 높잖아요. 새롭게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코나 카드가 여기서 역할을 할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거고요. 복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 코나 비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발행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 플랫폼인 코나 플레이트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 안에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게 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 소비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기반으로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소비자 지자체가 함께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홈페이지에 나온 것 자체에 이제 지역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코나이가 왜 대장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썸네일에서는 이제 코나이의 여러 가지 디자인입니다. 귀엽죠? 네, 귀엽게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자세히 알아보기도 간단하게 한번 눌러볼까요? 이러면 이제 지역화폐 사업과의 연동성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탕화면으로 갔네요. 네, 어쨌든 요 코나 카드와 코나 플레이트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관련된 이슈까지 봤을 때 지역 화폐 관련된 모멘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밸류를 볼게요. 상한가까지 가면서 밸류 부담이 좀 커졌어요. 시총이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시세가 폭발했어요. 폭발했는데 그 전에도 코나이는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제일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반대편에 이제 수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리 반영돼서 올라갔었던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그 실적적으로 나쁘냐? 또 그렇진 않아요. 매출도 꾸준하게 2천억 정도는 나옵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성장성이 큰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막 크게 성장하거나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었고 영업이익률도 최근에 20%까지 나면서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 그리고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진 않고 유보율도 3000%로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PS를 보시면 2,000원 정도니까 현재 밸류 기준으로 PER이 30배죠. 30배면은 꽤 성장 모멘텀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밸류 부담이 그 전까지는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오늘 상한가로 인해서 사실 밸류 부담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내일 갭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갭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다가 밑꼬리까지 달고 말아 올린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차익 실현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네, 차익 실현 심리가 있으니까 내일 갭상승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바통을 이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모멘텀 이씨 올라온 거니까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완전히 무너진다 이건 아니에요. 차익 실현 이후에 재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신규 타이밍은 한 4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